저희가 또 깊은 바닥에 흐르는 어떤 민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기도 힘들고 또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어떤 영향을 주기가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제 지금 한 6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경우는 그러한 어떤 이 후보들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체 전국의 흐름, 큰 흐름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도 역시 그 큰 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남구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이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9만 표,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7만 표, 그래서 한 2만 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나 이제 정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은 구청장 후보로서 저를 찍은 사람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정당과 다른 이제 실제는 더 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하면은 10,000명이 정당은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은 구청장은 저를 선택했다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저희 남구가 상당히 이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힘차게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겨야 할 때에서 많이 이기지 못하고 지는 데서 이제 많이 짐으로써 사실 표 차이는 시장 선거의 표 차이가 한 3만 표, 제가 득표율로는 한 1몇 프로 정도. 더군다나 이제 그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했었기 때문에 이제 당락의 문제만 놓고 보면은 아주 큰 변화이지만은 선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졌다 이렇게 보기는 지지율에서는 그렇게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정의당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남동구에 이제 배진교 청장님이나 동구에 이제 조택상 청장님이나가 이렇게 당선되지 못하면서 이제 기초단체장이 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이 단일화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서 오는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그런 점이 지난번 선거 때는 그러한 어떤 단일화가 굉장히 인천에서는 큰 효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그것이 큰 효과를 냈었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어쨌든 아주 작은 거지만은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책에서의 좀 문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저도 보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들에서 이제 많이 제가 지는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진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이든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이든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이 판단의 근거가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 사건이 그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이전까지는 상당히 우리 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대통령의 눈물과 그 다음에 뭐 도와주세요 1인 시위, 이것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인천에서는 좀 먹혔다. 더군다나 이제 유정복 후보가 그 이 대통령 측근이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조금 인천에 올인하는 이런 전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그 한 4, 5일 남겨놓고 그걸 뒤집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에서 많이 이겨서 그나마 역전을 시켰지, 그 이 당일날 투표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29, 30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월 4일 사이에 상당한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전 단계도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게 이제 몇 년이죠? 12년 말에 패배하고 이제 13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1년 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참패한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통령 집권 해서 1년 반이 안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렇게 누구나가 다 예측을 했었던 거죠. 1년 반 전에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안철수 신당 움직임이 이제 조금 더 있다 생기면서, 그리고 안철수 신당과 그때 당시 민주당이 양립하는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뭐 수도권은 다 전멸이다. 이게 한 6개월 전에 평가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전부터 선거 결과까지 이뤄내는 과정에서 야당이 한 일은 잘한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안철수 신당과 통합을 이루어내고 어쨌든 선거를 치러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1년 반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야당이 뭐 통합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얻어낼 수 있었는데 못 얻어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 그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선거 전술의 잘못, 또 통합하는 과정에서 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떤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그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행태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서 큰 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가져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부분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떤 이 뭔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비전과 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부든 구성원들이 어떤 자기 이기적인 행태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조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요즘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잘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들이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성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뭐 이제 안철수 신당하고 통합을 하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지역위원장 구성하거나 뭐 최고위원을 하거나 이럴 적에 정말 좋은 사람을 함께 세우는, 그래서 뭐 내 계보의 사람이다, 내 계파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망받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명분은 좀 잃고 서로가 실리는 챙겼다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6개월 전에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통합하고 공천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어떤 그 실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이제 후유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또 다른 정치에 대한 불신을 누적시키는 그런 한 사례가 됐다. 결국은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신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뭐 어떤 이론에 의하면은 3배의 시간과 뭐 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떤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국민들로부터 어떤 것을 신뢰받는 정당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각고의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게 됐고 뭐 그것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현찰은 좀 챙겼을는지 모르지만은 신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형의 자산은 좀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저기가 이제 우리 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도들인데요. 이미 우리가 해제한 곳이 한 22군데쯤 됩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뭐 작게 치면은 50군데, 이제 큰 덩어리를 다 쪼개서 생각하면 70군데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또 이제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해줄 수 있는 일이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 해제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추진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은 뭐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뭐 강조해서 얘기하던데, 이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달라져야 할 가장 큰 것은 세월호 이전이 어떤 이 물질 우선, 그 다음에 어떤 이기심, 이런 것에 기반한 사회를 우리가 한 지난 30년 동안, 30-40년 동안 이렇게 쭉 지향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어떤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이 저는 이제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흐름은 뭐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어떤 그 맹화가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상당히 전면화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뭐 그 대표적인 상징이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일 수도 있고, 또 요번에 이제 당선된 진보 교육감님들일 수도 있고, 또 뭐 저도 그것에 어떤 한 일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 지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어떤 전 국민적인 각성이나 이런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서는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또 공유경제, 또 혁신학교, 특히 교육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으로서 이제 평생학습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특히 인문학이나 이런 쪽의 평생학습, 또 민주주의 시민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그 기능을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희 남구에 이제 문학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숭의동 축구 전용 경기장하고, 또 박태환 수영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문학경기장이나 숭의 축구 전용 경기장은 그동안에 뭐 이미 충분히 사용이 됐던 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박태환 수영장의 경우도 처음에 해서 조금 뭐 누수도 있었고 저기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돼서, 우리 남구 관내 수영 경기장, 운동 경기장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번에 뭐 이런 운동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는 많은 어떤 거의 건축이나 뭐 토목,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거의 부실의 요소들을 안고 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어떤 뭐 세월호 이전 이후 얘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될 이제 중요한 어떤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단순하게는 저희가 뭐 보도블록 공사를 하든 또 도로 포장 공사를 하든 굉장히 거의 성실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관에서 잘 감독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 사기업이나 이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감리나 설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비용을 주면서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각 분야가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내고, 특히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그러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설계와 감리인데, 이제 그런 이 감리 분야나 이런 분야들이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하면은 뭐 그런 부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좀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지방자치도 발전하면서 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성된 그러한 사고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자치가 어쨌든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초에서 더 작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단위에서 하도록 하고, 그걸 못하는 일들을 더 큰 단위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이나 큰 단위에서 기획하고 작은 단위에서는 그걸 집행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획력이나 이런 점에서는 이제 중앙 단위가 높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현장에 내려왔을 적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계획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또 하나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행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주체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이 기초자치단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폭을 넓혀주는 그 노력을 뭐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됐든 또 송영길 시장님이 다시 됐든 간에 그러한 것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 건강한 갈등이랄까 긴장 뭐 이런 거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 이제 좀 뭐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 보면은 이제 위험한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들은 이제 민간 시설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민간 시설인 경우에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뭔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거를 치유할 수가 법과 제도적으로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만 우리는 그걸 고치라고, 이게 경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관에다 얘기를 했고, 관은 기껏해서 한 것이 그거 뭐 위험하니까 고치시오, 서로 이렇게 말만 오고 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관에서 판단해서 민간의 위험시설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주는 이유가 이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중앙이 못 믿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권한을 주면은 뭐 다른 사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걸 악용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런 거죠. 민간 부문에서 그런 걸 뭐 다 요구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우려 때문에 그런 권한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량권이 기초자치단체로 더 많이 넘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